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영어 유치원으로 유명한 전국 체인 규모의 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7살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늘면서 강사 채용이 힘들어지자 불법 채용까지 벌어진 건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영어 유치원으로 인기가 높은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강사 A씨는 지난 22일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불법 채용된 상태였습니다. 여아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보통 서구 쪽에서 오시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영유를 보내는 걸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해당 학원은 A씨의 성범죄 경력 조회서와 마약류 검사 결과 등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지난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무자격 강사까지 채용하는 겁니다. 교육청의 영어 유치원 지도 점검 주기가 길다 보니 사실상 무자격 강사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교육청은 최대 4년 주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영어 유치원이 대부분 어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 학원 등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공을 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강사 자격은 학원법에 의거해서 구비서류를 불법 채용이 적발돼도 벌점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벌금이 작아서 사람들이 벌금 내고 계속 불법을 하더라고요. 학원들도 바로 진짜 적발 즉시 정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원어민 강사가 있는 모든 학원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예고하는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원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콩과 녹두 수백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육안으론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포장만 국내산으로 바꿔 구매 업체들까지 속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곡물보관 창고입니다. 국내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콩이 포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고 한켠에는 중국산 수입 포대 수백 장도 발견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곡 도매업자 7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온 콩과 녹두를 농협 등에서 구입한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콩 340톤 등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13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또 공매권을 낙찰받아 저관세로 수입된 콩을 두부나 콩나물 제조업체에 팔았습니다. 두부 제조처럼 자격을 갖춘 분들이 수입 공매권을 통해 수입한 콩들은 관세가 0%에서 5%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적은 관세로 받은 콩을 A씨 일당이 구입해서 국내산 포대가리 작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중국산 콩은 육안으로는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성분 검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이걸 섞는다. 그럼 저희도 솔직히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부에서 구별이 된다든지 콩나물에서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수시로 암행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고 잠시 앉아 쉴 공간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켠 기계실 문을 열어보니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파이프가 벽처럼 늘어선 복도를 지나니 자그마한 단칸방이 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짜리 부산교통공사 본사 건물을 청소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휴게실입니다. 남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입니다. 기계실 구석 한켠에 작게 마련돼 있는데 이렇게 천장마저 내려앉아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휴게시설은 용도에 활용도가 없는 공간에 설치돼야 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번엔 여자 노동자 8명이 함께 쓰는 휴게실로 가봤습니다. 지하 1층 화장실 바로 옆인데 바닥을 밟을 때마다 정체 모를 검은 액체가 올라옵니다. 바닥에 정화조가 깔려 있어 찝찝한 마음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습하고 덥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불편하죠. 물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노란 물이, 그래서 녹물인지 뭐 정화조 물인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심해지다 보니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건 도시철도 역사도 마찬가지. 매일 9시간씩 땀을 흘려가며 일하지만 휴게실은 협소하고 샤워실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영무원 샤워실을 몰래 눈치 보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땀 많이 흘리고 화장실 뭐 청소자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더러운 오물도 막 묻고 이러면은 금방 가서 이제 씻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공사는 지하 1층에 있던 남자 휴게실을 본인 요청에 따라 옮겼고 바닥 이물질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3년 전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에 쓰여야 할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는 어떤 시설이 얼마나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는지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교통 유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도 교통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는 618억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교통 개선 사업과 무관한 곳에 부담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구는 일반 회계로 집행하다 보니 교통유발 부담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내역조차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실 집행의 원인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KNN은 부산 경남 지자체에 교통유발 부담금 상위 10위의 업체명과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취득 자료를 부과 또는 징수 목적 외 사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명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해당 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을 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시가 구군에 교부를 할 때 최초의 계획에 있어서 구군에 그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그만큼 집행이 잘 됐는지 그래서 그 구군의 그 통행량이나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업체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업체와 금액을 공개하면 업체 간 탄소 중립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든지 부산시가 그 공개를 꺼린다면 제대로 징수를 거두지 않았거나 내야 될 만큼 내지 않았다는 이런 의혹에 또 휩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량 감축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필요하나 기업체 영업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업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원잡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업체 공개와 교통량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분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장기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0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부 건수가 1,800여 건 줄었고 모금액은 1억 6천여만 원, 13.5%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분기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는 두고 발로만 뛰는 모금 활동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화 요구가 빗발치는 대표적인 규제는 모금 창구 제한입니다. 정부의 고향 사랑 이음 사이트로 납부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지자체 과열 경쟁 우려 등이 이유지만 일본에선 지자체가 전문 민간 기업들과 적극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여 개 민간 플랫폼에서 1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민간에서 이 플랫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을 하나의 그 플랫폼에다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는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하도록 지자체들이 기부금의 활용처를 잘 발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아직 기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 이제 기금 사업 우수 사례를 이제 시군과 직접 공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주기적으로 시하고 우리 기도하고 협력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늘리고자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착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산적한 지역 현안 통과를 협조하기 위해서인데요. 21대 때와 어떤 다른 방식으로 22대 국회를 설득해 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최대 숙제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이 법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이라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에 있어서 특히 부산이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초과밀화가 경제 성장률 악화, 초저출산 같은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새 원내 지도부 모두 부산의 숙제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에는 원론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역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중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제2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박 시장은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지만 좀처럼 행동은 않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어떠한 협상 카드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박형준 시장의 고심의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2024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부산 0.68명, 경남 0.8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를 보면 부산 3,274명, 경남 3,43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5.9%를 보였습니다. 시도별 인구 이동을 봤을 때 부산, 경남은 순유출이 많은 지역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가 오늘 부산 진구 비마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이 배달 기본료를 사실상 30% 정도 삭감한 가운데 앱을 통한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약관 변경을 강요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배달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신용보증기금과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들을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특화보증과 투자, 비금융 등 융복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지원 대상 스타트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퍼스트 펭귄 기업과 스타트업 네스트 등 선발해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창원시에 도입된 민간 공유형 전기 자전거인 카카오티 바이크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2022년 6월 천여 대의 자전거로 시작한 티바이크 서비스는 지난해 자전거가 500대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공유 자전거 등 모두 3,700대 정도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계류 중인 요트 500여 척이 갈 곳을 잃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요트업계 종사자들이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요트 관광업을 하는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소속 종사자 150여 명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해운대구청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대체 계류시설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패션 기업인 세정이 부산시의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도서를 후원합니다.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은 2022년 1월 이후 발행된 책을 부산시 내 42개 서점에 가져가면 도서 정가의 50%를 도서 교환권으로 돌려주고 해당 서적은 부산 도서관에 재기증돼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창원 26도, 밀양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남 지역은 오후에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면서 여전히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7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거제가 26도, 통영 25도,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양산이 28도, 김해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고요. 또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